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라디오 프로 진행자인 존 프레딕스가 스티브 배넌의 원룸에 3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 선거 당일날 약 240여 명의 좌파들이 백팩에다가 투표용지를 담아가 조지아 전역에 걸쳐서 모든 드랍박스에다 집어넣는 것을 포착한 증거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존 프레딕스에 따르면 주 공무원이 투표 밀매범 240명에 대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지아주 라펜스펄즈 국무장관에게 국민의 알 권리를 가지고 DOJ와 또 다른 정부기관과 또 개인 간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은 스테이시 아브라함스 그리고 서던 파버티 로 센터, 커먼 코즈, 캠페인 리글 센터 등 많은 좌파 지원단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편 브라이트바트의 폭로에 의하면 조지아에서 240명의 투표 밀매자가 활동하였고 아리조나에서도 202명의 투표 밀매자가 야밤에 투표지를 갖다가 투척한 사건을 발견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확하게 20년 전에 2001년 9월 11일 뉴욕에 있는 두 쌍둥이 빌딩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테러 공격을 받았죠. 조 바이든이 이번에 아프간 사태로 인하여 궁지에 몰리자 다른 이슈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기관의 서류를 공개하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궁지에 빠지자 이제는 부시를 밀어넣고 자기는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와 그 딥스테이트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흥미가 진진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간에 많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면서 9.11 사태에 대하여 진상을 공개하라고 하였으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오사마 빈 라덴이 사우디 왕가 출신인 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오 바이든을 축출하였다고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감싸하며 또한 오사마 빈 라덴과 조지 부시 가문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계속 감춰왔던 것이 조 바이든이 자기가 위기에 처하자 딥스테이트가 자기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이 기밀 서류를 다 공개하라고 지금 마지막 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점점 재미있어지는 싸움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은 하는 일마다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자 수가 94만 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오랫동안 취업 활동을 하지 못했던 취업 연령들이 취업을 함에 따라서 94만 명의 일자리 수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꿈도 야무진 조 바이든 행정부가 8월 달에는 하향 조정한다고 하면서 74만으로 잡았으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23만 5천으로 완전 폭망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좌파들이 주도하고 있는 좌파주들에 가보게 되면 아예 일들을 안 나갑니다. 일을 나가서 버는 돈보다 앉아서 받아먹는 돈이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일할 이유가 없죠. 선심공세를 가지고 국민의 일할 의욕을 완전히 차단한 좌파 정책이었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건지 의도적으로 미국으로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인지 참 많은 의문을 제시하고 있는 행정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은 23만 5천 개의 예상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굉장한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기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참 착각도 가지가지입니다. 좀 장한 일 했습니다. 예상의 33% 달성해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으면 그것보다 못했을 것이라고 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 아시죠? 오 바이든.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주지사 그레그 애버시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자체로 국경장벽을 건설한다고 모금을 하였는데 예상외로 많은 돈이 모였다고 합니다. 오늘까지 5,400만 불이 들어와서 지금 국경장벽 설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애국심이 있습니다. 몇 명의 그 좌파들이 미국의 기본 가치관과 질서를 흐리고 있는 것이죠. 맑은 물에 까만 잉크 한두 방울이 전체 색깔을 변하게 하든 언젠가는 그들도 정화가 되어야 될 대상이 되겠죠. 다음 소식입니다. 오 바이든이 커닝 페이퍼를 마련하였다가 지금 기자들에게 들통이 났습니다. 이렇게 커닝 페이퍼를 주머니에 넣고 꺼내서 보면서 인터뷰를 하고 하였던 것입니다. 3일인 금요일 루지애나를 방문 중인 조 바이든은 태풍 아이다에 대한 피해 상황을 쭉 돌아보는 도중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전 예정된 기자의 이름과 그 사진을 전부 명세를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주자 조 바이든은 그걸 이렇게 슬쩍슬쩍 보면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명한 미디어의 메인 앵커들 이름조차도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 바이든이 자기가 10년 전에 Tree of Life라고 하는 유대인 시나고그를 방문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백악관 공식 브리핑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었다고 정정 발표까지 할 정도이니 도대체 입만 열면 거짓이요 입만 열면 실수의 연발이니 이제는 참 이 노인이 좀 불쌍해지기도 합니다.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사면 초과 진퇴양난 오 바이든입니다. 오 바이든을 찍었던 사람의 약 20%가 내 표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8,100만 표에 20%면 1,620만 표입니다. 그것은 매크로를 돌려도 안 되고 중국에서 와이파이로 마구 쏘아도 안 되고 러시아까지 개입을 해도 아마 힘든 수치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라바마주 하원 의원인 마이클 라저스가 발의한 수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일부 내용만 지금 발췌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어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아프간에서 공군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펜타곤의 계획, 또 진행 중인 정보 및 감시 작전의 진행 상황, 그리고 대테러 작전에 대한 브리핑, 그 다음은 남겨진 미국 시민에 대한 대피 계획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아프간에서의 국방부의 활동을 설명하라고 의회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당에서 지지를 받아 가결되어 지금 국방부에서는 아마도 상당히 공경에 처해져 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니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그대로 이야기하자고 하니 오스틴 국방부 장관 옷 벗는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지금 유럽과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아프간 사태에서 미국을 도와준 독일과 또한 카타르 등 많은 국가의 정상들과 만나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또한 거기에 남아있는 난민들에 대한 SIV 특별 이민 비자 신청에 관하여 내용을 토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남아있는 미국 시민을 구한다는 어떤 계획이나 브리핑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가 아이버맥틴이 코로나에 잘 듣는다고 일선 의사들이 처방을 하자 그것은 마리나소어에 주는 우마용 기생충약이라고 하면서 폄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들의 이율 배반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 줄로 쳐진 게 바로 아이버맥틴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중동이나 아시아나 북부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카리브 연안에 온 난민들에 대하여 기생충 구제로 아벨맥틴을 2번을 주사하는데 한 번에 200 마이크로그램씩 이틀 동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틀 동안 4회를 투약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온 사람들은 중동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 북부, 라틴 아메리카 온 사람들이 아니고 거기서 온 우마들인가요?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들이 바로 게이츠 재단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벌써 코로나 백신에 대하여 게이츠 재단이 특허를 받아놓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방송했던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때 이미 게이츠 재단과 많은 글로벌리스트 재단들이 코로나 백신 검사 키트와 또 치료약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아프간에서 캘리포니아 초등학교 3학년 27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인솔교사와의 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미 대사관에서 있는 자리에서 일단 은신하고 있으면 우리가 대피하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여 마냥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 미군이 떠난다고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미 대사관에서 전화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잘못된 대사관과 미 국방부의 정보만 믿고 있다가 초등학생 27명과 교사를 포함하여 약 30명 가까운 사람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억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자들이 국방부 대변인 제이크 설리번에게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니까 국방부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구출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국민 세금으로 국방 예산을 쓰고 있는 국방부가 그 국민을 구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자격이 없는 것이죠. 오늘 뉴스맥스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약 5만 명의 아프간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자국의 국민과 시민들은 지금 카불에 남겨놓고 임시비자 또는 임시비자가 없는 아프간인조차도 이번 대피 행렬에 합류를 하여 미국으로 난민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에 대한 아이디나 정보가 전혀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탈레반 전사인지 아이시스 전사인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9월 11일을 전후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물론 난민은 받아들여야 되지만 난민에 대한 백그라운드는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없다고 하게 되면 어떡할 것입니까? 또한 이 난민들을 대부분 스윙 스테이트가 있는 군부대 캠프 부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선거의 청정성과 결백성과 정직성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이 항상 하였던 말이 선거는 사람이 하지만 당선을 결정짓는 것은 당이 한다는 말이 있었죠. 그렇게 되어가는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글이 탈레반 정부의 구글 계정을 임시 정지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탈레반들이 그 구글에 있는 계정을 통하여 미국에 협조하였던 사람이라든가 또 미군 무대에 취직하 했던 사람들을 추적하는데 구글의 정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 구글이 일시적으로 아프간에서의 구글 사용을 정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프간만 하면 됩니까? 하려고 하면 전 세계 다 해야지. 아프간 난민을 가장한 테러 조직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 정보를 얼마든지 외국에서 아프간으로 다른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전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이 살아있는 한 아프간에서 탈레반들은 이들을 추적하기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인 것 말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판 세월호 사건입니다. 산타크루즈 섬에 다이버들 33명이 배를 빌려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고 있는 동안에 배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여 33명이 사망을 하고 1명의 승무원을 포함하여 총 인원 34명의 희생자가 났습니다. 2년 전인 2019년 9월에 발생하였던 사건입니다. 미국 해양안전관리 규칙에 따르면 승객이 자고 있을 때는 순회 감시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그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나서 이번에 많은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족들 단체는 또한 해양경비대에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실제적으로 다른 배에도 보면 전기 배선이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여러가지 안전에 미흡한 점이 있음을 지적해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미 해양경비대를 상대로 지금 로스앤젤레스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롱 위켄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로 가고 있는데 각별의 안전에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